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잠시 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등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광주에 총집결하며 호남 껴안기에 나섰다는 평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43주년 5월 정신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오늘 기념식이 열리게 됩니다. 잠시 후에 10시부터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많은 인원들이 모인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5.18 기념식 의미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싶은데요. 부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간의 광주의 5.18 정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사회적 정치적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실언 논란도 있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만 집권 여당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의힘은요,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호남 중시 전략을 쭉 펴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을 갖고 계속 해온 거죠.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부터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5.18 정신의 역사적 의의라든가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라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 평가를 쭉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현직 대통령으로서 2년 연속 행사에 참석도 하시고 또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다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5.18 민주화 운동이 사회적 정치적 논란을 벗어나서 이제는 국민 통합이라든가 국민 합의 모델로 깔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5.18 정신이라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통합의 대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5.18 사실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워낙 중요한 또 행사로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념식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까요? 원래 이 5.18은 광주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만의 것으로 만든 세력은 사실은 집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집권 세력들이 계속 광주를 소외시키고 분리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하다가 지금 현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각이 광주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 지금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건 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비 거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죠. 이제 특히 김재원 의원의 그 실언, 정광훈 목사의 이 주장에 대해서 동조를 한 건데 분명히 어딘가에 그런 세력이 있고 여당 안에 그런 세력에 동조하려고 그러는 또 세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건데요. 이걸 지금 아마 이번 5.18 행사를 통해서 좀 황급하게 수습을 하려고 그러는 뭐 시도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얼마나 광주 분들에게 특히 광주뿐이 아니라 이건 전 국민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분들에게 어필을 하고 호소를 할지는 오늘 행사를 좀 지나고 평가를 해봐야 될 텐데요. 분명히 이 시비를 거는 세력, 특히 북한 군 개입 세력에 대해서 계속 동조하는 세력, 이건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특기할 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우원 씨가 오늘 행사에 아마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대목은 아마 광주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될 거예요. 그래서 행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큰 위로와 위안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잠시 뒤에 이제 기념식이 시작이 되는데, 기념식에 앞서서 어제 전야제가 있었고요. 이 전야제에 국민의힘 청년 대표단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전야제에 참석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오랜만이었거든요. 이러한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전야제 여당 지도부, 지금 보수 정당의 지도부가 전야제에 참석했던 것은 2015년에 있었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 때. 그때는 전야제 행진에 참석한 것은 아니고 전야제가 끝나고 난 뒤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당시 어쨌든
광주 시민들의 물병 세례를 받고 퇴장을 하는 예.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정당의 지도부 일원이 행진부터 참여한 것은 이번이 대통령님께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갈수록 5.18 기념 행사라든가 5.18 전야제 행사 전체 행사에 참여하는 폭이라든가 깊이가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노력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 뭐 일회성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네. 계속하면 호남에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을 해주실 것이고 더 크게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의 이런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를 해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기념식에 이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5월의 어머니들과 함께 민주의 문에서부터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시작이 됐는데요.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2년 연속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은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지켜낸 5월의 어머니들을 조명할 예정인데요. 지금 윤 대통령이 5월의 어머니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기념사에서 발언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내놓는 게 맞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작년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걸로 봐요. 또 자유를 매우 강조하게 될 거고요. 자유는 지금 취임 이후에 국내외 여러 행사에서 또 여러 모임에서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 자유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비 거는 세력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고 국힘당 내부에도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의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불식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느냐, 그것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로서는 매우 큰 관심일 거예요. 특히 징계를 서둘러서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5.18 행사에 대통령이 지금 여당이 연속해서 참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요. 그 의미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서는 작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란에 대해서 행간에 깔더라도 의식하지 않고 얘기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키워드가 과연 무엇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국민들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매우 주목하는 대목입니다. 진영의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만 참석을 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참석하게 된다는 것, 확실히 보수 정당에서 5.18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거나 하실 때마다 각별한 관심,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운동사에서 가지는 의의, 이런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고요.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지금 국민의힘 여당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2년째 참석했다는 의의 말고도 사실 내일부터 해서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내일 일본 방문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순방 일정을 두고서 하루 전날 시간을 쪼개서 기념식에 참석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각별한 뜻을 밝힌 거고요. 대통령의 5.18에 대한 존중과 그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연속 참석하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윤 대통령이 대학을 들어갔을 그 당시가 1980년입니다. 1980년의 대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다니건 대한민국에서 어느 전공을 했든지 간에 1980년에
그 당시 대학교 상황에서 광주를 지나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때 뭐 대학이라는 게 광주 문제를 가지고 치열한 얘기들을 할 때거든요. 예. 사실 그때 이후로 이전과 이후의 대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서울법대라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는 있죠. 거기는 고시에 전념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그 당시에 서울법대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물론 검사를 하면서 그 광주의 문제와는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문제를 잊어버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났고, 그것이 결국은 오늘 2년 연속 지금 여권 국힘당의 전신 그 대통령들은 그렇게 오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런 광주 행사에 2년 연속 참석이라는 걸로 이끌어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검사 시절에도 그렇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일관되게 5.18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왔고요. 예. 그것이 저는 계속해서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이제 신 의원님께서는 이제 기념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작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의 메시지 또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뭐 작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5.18 정신,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뜻하고, 예.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기반 위에서 국민 통합, 국론 통합을 이루겠다라는 뜻. 네. 그다음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대한 의지, 각오 밝히시고, 네. 그 연장선상에서 호남 발전을 위한 뭐 강론을 말씀하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뜻까지 포괄하는 일반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정치적으로 민감한 화제 화두는 네. 국회라든가 정당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담지 않으실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애국가를 재창하고 있고 많은 지도부 인사, 뭐 아까 전에 야당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의 모습도 보였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게 될 텐데 작년 기념사에서는 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면서 5.18 정신을 강조했어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이 됐었던 것도 이 부분과 또 연관이 되는데 과연 오늘 기념사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하겠습니까? 글쎄 지금 김재원 징계, 굉장히 강한 징계를 받았잖아요. 이 정도로 징계를 했고 김재원 최고 징계받은 이유가 정광훈 목사와의 대화에 있거든요. 그 대화의 핵심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한다는 걸 동조하지 마 그랬더니 저는 추워도 생각이 없다고 동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으니까 국회의원 출마 자격이라는 게 날아가 버릴 정도로 강한 징계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국힘당이 강한 징계로서 의지를 표현했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이 뜻을 좀 받아주는 게 맞을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은 이것을 어딘가에 단어 하나라도 좀 실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힘당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고 이 실언에 대해서 이 정도로 강한 징계로 김재원 전 의원의 정치적 운명을 갈라버렸다고 한다면 용산이나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 본인이 뭔가 강한 의지를 싣는 단어라도 하나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아마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뭐 특별히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할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넘어가면은 아마 용산의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묻겠죠.
왜 언급이 없었습니까라고 하면은 대통령실이 지금 발언을 준비를 해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반드시 하면은 무슨 단어로 하는지, 안 한다면 왜 안 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제가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만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얼마 전에 임명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5.18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분입니다. 그분이 5.18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은 네. 대한민국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과거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다른 분들이 자격이 가진 사람들이 넘치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을 임명을 했을 때는 분명히 대통령실 내지는 관련자들이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아니면은 대통령실이 뭔가 하여튼 오늘 입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각 윤석열 대통령 헌화를 마치고 분향을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에 대한 묵념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념사는 이제 잠시 뒤에 진행이 될 것이고 신 의원님 말씀대로 이 헌법 수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우리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가려운 곳을 그대로 긁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데 네. 대통령의 메시지나 이 말씀 합법 네. 은유랄까요? 네. 메타포까지 고려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대통령의 말씀은 일종의 여러 가지 전국 운영이라든가 국정 운영의 가이드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기 힘들다고 보고요. 그다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원포인트 개헌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액면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네. 원포인트든 원포인트가 아니든 개헌은 개헌이기 때문에 네. 개헌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발의를 하고 공고를 하고 의결을 하고 국회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를 붙이고 공포하는 절차를 밟는데 지금 당장 한다 그래도 100일 정도 그다음에 국회에서 제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국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절반의 투표와 절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이런 식의 국가적인 모든 이슈를 빨아당길 수 있는 국가적인 정치 과정인데 이거를 뭐 원포인트라는 말로만 가지고 지금 당장 착수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개헌과 관련된 국민들의 여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각 당의 생각이라든가 국회 차원의 논의, 합의, 협의 이런 것도 필요하고 네. 또 개헌의 이 대상에 대한 부분의 사회적 합의, 뭐 의견 수렴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예. 당장 뭐 정치권에서 그냥 원포인트로 하자 그런다고 해서 묵해서 이렇게 들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조금 더 신중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실제로 이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떻다고 좀 보세요? 좀 과한 반응 아닌가요? 대통령실의 반응이요? 네, 모독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저는 글쎄 뭐 너무나 최근까지 지금 작금의 사태, 3월 8일 전당대회 국힘당 전당대회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금방 예. 우리가 정리를 했던 그 김재원 최고의 사태 그리고 징계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여기까지 온 건데 물론 원포인트 개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원포인트 개헌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거 어려운 것은 뭐 야당이 이해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걸 5.18 정신의 모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포인트 개헌 자체는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그건 뭐 여야가 합의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대통령도 동의를 해야죠. 예, 예. 그러니까 여야와 대통령이 동의한다면은
못할 건 없는 거죠. 그러나 쉽지는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금방 쭉 말씀을 하신 예. 대로 그 개헌 절차 자체가 원포인트건 투포인트건 그리고 지금 개헌을 해야 되면은 이 굉장히 오래된 헌법에 대해서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항상 개헌이라는 건 불가능한 임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임파서블 미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개헌은 이제 영원히 못하게 된다는 이런 또 악순환이 되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포인트건 투포인트건 쓰리포인트건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쉽지 않다는 것은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나은 거죠. 지금 최근에 작금에 있었던 3월 8일 이후 국힘당 사태니 뭐 이런 걸 고려해 보면 그것이 5.18 사태의 모독이다라고 코멘트를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혀 최근의 역사성도 모르고 80년 이후의 역사성도 좀 무지한 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멘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5.18 원포인트 네.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낸 상황이고요. 예. 이번 기념식에 정치권도 지금 광주에 많이 모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5.18 특별 열차를 타고 광주로 지금 의원 한 90여 명이 이번에 참여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민주당 역시도 의원 100명이 모이게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사실 본다면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사실 좀 떨어진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광주로 모이게 됨으로써 이번 일정이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놓고 여러 가지 나왔던 멘트들이 매우 좋지가 않아요. 이정근 돈봉투 사건에서도 그렇고요. 또 김용과 정진상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내뱉은 얘기, 또 더 최근에는 손혜원 의원이 김남국 의원 사태를 놓고 우리 남국이를 광주에 출마시켜서 배지를 달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뭐 이런 대목이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광주 시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에게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광주를 이렇게 모독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뿌리가 호남인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호남 분들의 지금 상당수의 정서는 민주당 제발 좀 똑바로 해달라, 잘해달라 그러는 정서가 분명히 있고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5.18 행사에 참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각오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기념식은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후손의 경과 보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과 보고 이후에는 이제 또 혼정 공연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제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어떤 설화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호남 방문과 호남 민심의 움직임에 국민의힘 역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좀 어떤 움직임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상당히 서둘렀잖아요. 그건 아마 5.18 기념식에 맞춰서 그 진정성을 보여드리겠다는 뜻을 드러낸 거고요. 그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아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고요. 그 이후에 오늘 기념식 끝나고 나면 김기현 대표 뭐 청년들 만난다고 그럽니다. 만나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지금 뭘 하든지 간에 하루아침에 첫 술에 배부를 리는 없다. 이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당의 세 가지 노선 중에 두 번째가 호남 중시 전략이었는데 그걸 쭉 해오고 있지만 호남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아직도 10%에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첫술에 배부르라고 생각지 않고 있고요. 오늘 김기현 대표 일정도 원래는 뭐 기업 방문이나 이것까지 생각했다가
추념 분위기에 맞지 않다 해서 호남 청년만 만나는 걸로 줄였는데 거기서 아마 호남 청년들의 어떤 정서, 요구, 뜻이 있을 겁니다. 정치권에 대한 싸늘한 시선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에 대한 혁신 개혁에 대한 의견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서 잘 수렴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당 운영하는 데 잘 참고할 거라고 보고 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호남에 대한 국민의힘의 진정성이라든가 중시 정도가 시간이 가면 더해지면 더해지지 약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당윤리위원회의 강력한 징계에서 드러난 것처럼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된 소모적인 실언 이런 것도 당에서 저는 앞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당에서 위기 관리가 되고 여론 관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당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금 그런 여당의 행보들이 있는 와중에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 여당의 5.18 관련 행보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71.6%가 진정성 없다라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 전 원장님께서 여의도 연구원 계시면서 이 광주 그리고 호남 민심에 대한 분석과 연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넘는 사람이 진정성 없다고 대답하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40년 정도의 불신의 강이 있었습니다. 호남 특히 광주 민심을 축으로 하는 5.18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상처가 깊었고요. 네. 하나의 흐름을 이룰 정도였고 그 40년 넘게 지속됐던 보수 정당과 보수 정권에 대한 불신이 뭐 1, 2년 만에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잘 알지만 정말 힘들지만 계속 어렵게라도 이 과정을 이행해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5.18 기념식과 관련된 그 호남 국민들의 어떤 불신 이게 단순히 호남 5.18 기념식만 관련된 거라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작금의 정치에 대한 불신, 여야가 이렇게 국민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는 데 대한 이런 부분들이 중첩됐다고 봐요. 5.18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의 5.18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민주화 운동일 뿐만이 아니라 말이죠. 대한민국의 현재의 문제점, 그다음에 현재의 모순 구조 이런 부분들을 첨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매년 열리는 5.18 기념식이지만 그때그때 드러나는 양상은 당시의 정치적 문제점이라든가 국민의 실망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래서 뭐 호남 국민들의 대다수가 네. 진정성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고 하는 그 심정까지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네.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세 가지 케이스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정근 돈봉투 사건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육성으로 호남은 해야 돼라고 하는 거. 또 김용 전 정진상은 전원 증언으로 호남은 줘야 돼라는 거. 이 굉장히 호남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호남 분들이 진상조사를 진상 규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목소리가 일부 있습니다만은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그냥 이것도 내부적으로 그냥 끝났죠. 여기에다가 지금 김남국 사태 이후에 손혜원 전 의원이 김남국을 호남으로 그래서 배지를 달게 해주겠다. 반드시 내가 달게 해주겠다라고 함으로써 호남 분들이 다시 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주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국힘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국힘당 후보가 후보 경쟁력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국힘당 후보가 전주 시내 그 보궐선거에서 등수 안에 들지를 못했어요. 1등이 당선이 된 진보당, 2등이 전 민주당 출신, 그리고 3등이 의외로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면서 나온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 2, 3등 안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국힘당이 홀대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전주 보궐선거에서
투표로 확인이 된 겁니다. 아마 국힘당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인사를 한 걸 보십시오.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유능한 사람을 뽑는다는 이유로 호남 인사가 거의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능성만으로 하겠다, 지역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별로 잘한다는 얘기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호남에서 또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긴 하지만요. 양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네.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양당이 반성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네. 자, 지금은 헌정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5월 어머니 영상이 나갔고요. 지금은 소리꾼 이봉근 씨의 헌정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에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제 양산으로 바로 돌아간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약속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주를 잊지 않겠다라는 예. 얘기했고 제주도 4.3에서도 4.3을 잊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퇴임 이후에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가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의전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광주와 제주 4.3을 잊지 않겠다는 문 전 대통령의 약속은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라도 광주 분들 또 제주 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전직 대통령이 충분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5월 어머니 회에 대한 영상을 봤고 그리고 지금 소리꾼 이봉근 씨가 엄니라는 나훈아 가수 나훈아의 노래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5월 어머니회는 5.18 민주화 운동에서 가족이 희생됐거나 피해를 당한 가족 여성 모임이고요. 추모하는 공연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에 방문한 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헌법 수록에 대해서도 이제 문 전 대통령 때 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여당 안에서의 비판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전야제 참석하고 돌아간 지금 상황에서 혹시 모를 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이런 것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 부분은 과도한 해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그 5.18 기간에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건 두 분 있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셨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아마 2004년, 2008년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전직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도 오겠다라고 아까 우리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러 오신 거고요. 현직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전부 참여하는 그 행사에 전직 대통령께서 안 가시는 건 어전상, 어리상 예.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다시 보였습니다. 헌정 공연이 끝났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저희가 주목해서 들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입니다. 그리고 5월의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됩니다. 저는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5월의 어머니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5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 5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 경제 번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5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민주 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5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5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민주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함께 들으셨습니다.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고요.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반드시 계승해야 할 자산이자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5월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말을 마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어떤 이야기를 할지 두 분과 또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밑에 자막에 쭉 나오는 내용에 다 요약이 됐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 자유민주주의 수많은 헌신과 희생으로 지켜냈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 말씀 작년에도 하신 말씀이고 그 후보 시절에도 하신 말씀이고요. 예. 네. 광주 호남의 산업 성취와 경제 발전으로 완성하겠다 말씀도 하셨고 혁신 정신이 AI 첨단 기술 고도화 이뤄내도록 뒷받침하겠다 이 말씀도 하셨고요. 5월 정신으로 위협 직면한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실천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5월 정신이 가지는 의미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원리로서 작동하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이런 정신을 개성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 광주 전남 지역의 경제 발전도 이뤄내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예.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이제 헌법 수록 여부에 관한 입장이 혹시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였는데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듣고 싶었던 얘기는 빠졌네요. 작년 기념사에서는 사실 좀 감동적인 대목이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60년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것을 모방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을 이히빈 아인 베를리너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 고립된 섬처럼 살고 있는 베를린 시민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라고 독일 말로 얘기를 함으로써 전 세계에 울림을 줬습니다. 그 말을 나름 패러디한 것 비슷한 걸로 들리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울림이 있었어요. 네, 우리 모두 광주 시민입니다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실은 작년에는 그냥 뭐 큰 감동을 줬죠. 근데 오늘 1년 뒤 기념사에는 사실 기대하고 고대하던 멘트는 빠졌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 대목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의 생각, 그것이 원포인트로 불가능하던 아니면 이 헌법 개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단서를 달거나 조건을 달던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대통령의 생각을 분명하게는 아니더라도 뭔가는 얘기를 해줬어야 되고 이걸 지금 기대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원론적인 얘기를 쭉 함으로써 짧은 연설을 마쳤고 또 역시 자유를 몇 번 강조했고 그래서 기대했던 거에 좀 많이 못 미쳤습니다. 예, 그렇게 들으셨군요.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도 이제 일가 중에는 최초로 5.18 기념식 현장에 찾았고 그 전에도 사실 전우원 씨가 한국에 들어왔고 이렇게 5.18 관련 인원들을 만나고 비석을 본인의 옷으로 닦고 하는 모습들이 언론에 많이 비춰졌었어요. 그리고 오늘 5.18 기념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전우원 씨가 광주에서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5.18에 보여질 모습들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전우원 씨는 5.18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젊은 세대잖아요. 그분들은 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뭐 사회적, 역사적 압박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오늘날 현대의 시점에서 과거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사회니까 다원적이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되고요. 저는 그런 젊은이가 자기의 정체성에 기반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걸 색다르게 볼 필요는 없고 저는 지난번에도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광주에 가서 5.18 국립묘지 참배하고 5.18 관련 단체분들 만나고 하는 걸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오히려 그분의 어떤 결단 이런 것도 남달랐지만 그 전우원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광주의 분들의 그런 모습들, 품어주고 포용해주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신경민 전 의원께서도 초반에 이제 전우원 씨를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었잖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집안의 족쇄를 탁 떨친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에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집안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대부분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이 거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친일 집안을 딱 떨치고 일어나는 용기 있는 분들도 눈에 띄게 또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것은 80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손자가 집안의 족쇄를 딱 덜치면서 이건 분명히 할아버지가 이런 죄를 저지른 거다라고 선언을 한 것은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분의 용기에 대해서 일단 뭐 마약을 했네 안 했네 하는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논란이 없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이런 용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줘야 되고요. 이분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매우 성공하고 잘 되기를 빕니다. 광주 분들한테도 공적으로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저는 바랍니다. 광주 분들은 지난번에 보여줬듯이 이런 정도를 품 안에 안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분이 공적으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적으로도 아주 성공하고 공적으로도 광주와 인연을 가지면서 뭔가 한국의 민주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합창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참석자 전원이 모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을 하는 순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5.18 기념식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여전히 밝히지 못한 진실들은 남아 있고 그 진실들을 파헤치기 위한 모습들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 함께 들어보시고 이야기 다시 나눠보시죠. 이상으로 제43주년 네. 5.18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이렇게 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현재 진행이 됐고요. 이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저희와 함께 이 5.18 기념식을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보고 계시고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던 부분이 이제 전두환 씨가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진술을 이제 확보한 것이 진상규명위를 통해서 어제 이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들을 풀어가야 하고 진실들이 조금 더 밝혀져야 하는 이 시점에 두 분께서 저희와 함께 5.18 기념식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또 갖고 계셨는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5.18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진상규명조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계속 자료를 발굴하고 정언을 채집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포용할 것은 포용하고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될 것은 맡겨가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3년 동안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진전이 있었어요. 저는 역사는 전진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처음에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예. 국가 추념일로 가고 그다음에 국립묘지가 되고 하는 과정을 43년 동안 겪어왔는데 이 부분 지금까지의 성과와 성취들이 기반이 돼서 내년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오늘 예. 행사 뜻깊게 잘 봤습니다. 예. 예, 당시 계엄군의 구체적인 발표나 횟수에 대해서 좀 권위 있게 이렇게 발표한 것은 사실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관련해서 이렇게 진상조사위까지 어떻게 좀 흘러가면 되겠습니까? 대충 보면은 진상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 증거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결정적 증거는 사실 그 당시에 최상위 지휘 계통에 있는 분들이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분들도 이제 매우 나이가 연로해져서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걸 좀 정리를 해주고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후년 안에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께도 여기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